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대통령 취업 준비생의 자격으로 대국민 면접을 치렀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여부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께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1등은 이낙연, 2등 최문순, 3등은 이광재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예, 대선 슈퍼위크였던 지난주. 이제 겨우 한 주 지냈을 뿐인데 벌써부터 대선판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지지율 1위 윤석열 전 총장이 검증의 시작부터 위기를 맞았고요. 여권은 경선의 시작부터 내용이 있었죠. 동시에 후보 간의 연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복잡한 대선 국면 항복판에 있는 후보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제 민주당 국민 면접에서 1등을 했고요. 오늘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예비후보 지금부터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니, 어제 있었던 그 블라인드 면접, 이게 블라인드 면접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 즉 선입견을 배제하고 채점하는 그런 식의 면접에서 1등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기분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얼떨떨해요. 그러나 뭐 좋죠.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문의 영광. 어제 그러셨더라고요. 아니 그 첫 질문자께서 예. 첫 질문자로 선정돼서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시길래 그러면서 저한테 물으시길래 저도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고 화답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오늘 굉장히 환한 얼굴로 지금 스튜디오에 들어오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잠시 후에 좀 드려보기로 하고요. 어제 그 국민면접 질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날카롭더라고요. 예. 조국 전 장관 임명 당시 입장이 어떠셨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어제 나왔는데 예. 답변을 당시 나는 좀 부담이 될까 봐 이런 네. 우려 때문에 반대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어떤 의미일까요? 그대로입니다. 예. 우선 본인이 이미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고 거기에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요. 또 대통령께 많이 부담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런 얘기를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좀 세월에 풍화되도록 내버려 두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 말씀은 그 후에 펼쳐졌던 1년간 펼쳐졌던 일련의 상황들을 좀 예견한 것이 있었다. 그럼요. 네, 그 당시에 좀 여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통령과의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함부로 공개하는 건 옳지 않고요. 네. 내가 그때 조금 더 강하게 반대할 걸 그랬다라는 후회도 그 후 1년 동안 조금 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뒤에도 또 많은 전개가 있었죠. 최근에 증언이 나오는 것처럼. 네. 뭐 그 얘기 그만하죠. 네. 그제 있었던 첫 TV 토론도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그 TV 토론도 뜨거웠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우연히 그렇게 됐겠죠. 네, 후보들이 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미리 준비를 한 건 아니었을 텐데. 네. 이낙연 후보님도 질문을 상당히 날카롭게 많이 던지셨어요. 우선 이재명 후보의 영남 역차별 발언을 지적하셨습니다. 네.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상대적으로 영남이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오히려 영남이 역차별받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안동 고향에 내려가서 한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으신 거죠? 네. 그 발언도 문제를 삼았지만 그에 대한 본인의 공개적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걸 더 중시했죠. 그 해명은 이거였습니다. 네. 오해다. 수도권에 대해 지역이 받는 역차별을 말한 거였다. 네. 이게 이제 해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이 아까 김현정 앵커가 말씀하신 바대로 그 한 문장이었죠. 같은 문장 안에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영남이 혜택을 받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요. 네네. 수도권과의 비교는 아니었죠. 예. 이재명 지사가 수도권과 비교해서 영남 얘기한 거다라는 그 해명 자체가 거짓말이었던 그게 더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더 문제라기보다는 똑같은 문제죠. 네. 못지않은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발언 중에 논란이 됐던 게 점령군 발언이 주말 사이에 또 논란이 네네. 됐습니다. 미군이 이제 과거 점령군이었다라는 요 취지의 발언.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학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나 정치인은 어떤 말이 미칠 파장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려면 안정감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이 점령군 발언에 대해 예. 비판을 하셨던데 뭐 공감하는 면이 있으신 겁니까? 늘 지도자는 자기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또 생각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이재명 지사 1위 주자니까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본선 리스크가 좀 있다고 다른 후보들은 보시는 걸까요? 이낙연 후보님은 어떠세요? 네, 당의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정감 부분에 대해서? 예. 하하. 아니 근데 이재명 지사의 뭐 안정감 이런 이제 발언들이 계속 문제되는 것,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또 시원하다, 솔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차츰 그게 드러나겠죠. 네, 그것이 그 진면목이 뭐였는가 하는 것이 차츰 드러나겠죠. 예, 이낙연 예비 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토요일에 정세균 예비 후보 만나셨어요. 네. 예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만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전에 며칠 전에 좀 뵙자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제가.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우선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총리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은 특별한 책임이 있다. 역사에 대한 책임도 있고 문재인 정부의 계승 발전에 대해서도 특별한 책임이 있다. 그 특별한 책임을 다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얘기였습니다. 민주정부 4기의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네네. 이런 이제 회담 두 분 회동 끝나고 나서 이런 입장도 밝히셨던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두 분도 생각이 통한다면, 즉 어떤 비슷한 생각의 지점을 확인한다면 단일화 가능성 열려 있습니까? 협력을 해야 된다. 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는데 방법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되는 것이죠. 협력을 해야 한다는 데까지는 두 분이 다 이견 없이 합의. 예. 그것이 단일화의 방법이 될지 뭐 혹은 더 넓은 의미의 연대가 될지 요거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네네. 그 이야기는 마지막까지 가면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 건 닫아놓은 건 아니시란 말씀이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흔히 생각하는, 흔히 연상하는 그런 방식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 연상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은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단일화된다든지 이런 방식은 아니란 말씀이실까요? 요컨대 그런 얘기를 서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얘기를 안 했단 말씀. 안 했으니까 그중에 뭐는 아니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빠르지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인식은 하실 것 같아요. 가능성을 다 닫았다. 안 한다. 이건 아니시고 다만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논하는 자리는 아니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요컨대 두 사람이 특별한 책임을 공감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광재, 정세균 두 후보는 단일화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 오늘 아마 9시면은 두 사람 중에 누구로 단일화가 되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요. 이 단일화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본인들의 선택이고요. 또 특히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는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광재, 정세균 두 후보가 단일화 발표하면서 적통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적통 후보 탄생을 위해서 우리가 단일화한다, 협력한다.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적통은 누구인가? 예컨대 이낙연 전 총리는 적통이십니까?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보실 몫이지요.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도 그렇지만 다른 분도 그렇겠지요. 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성장했다. 그리고 그 세 분 대통령의 철학이 체화돼 있다. 몸에 이미 배어 있다. 네. 그건 틀림없는 일이고요. 그것을 누가 더 충실히 구현할 것인가. 누가 더 많이
절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적통이다. 고로. 적통이란 표현 자체가 썩 국민들께 환영받을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네. 그러게 그 들으면서 민주당의 적통 그러면 9명 후보 중에 적통 아닌 분도 계시는 건가? 사실은 그 생각을 다들 하셨을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 국민들은 이거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용어이니까요. 네. 무슨 뜻이라는 걸 다 받아들이실 거고요. 그건 누가 조금 더 멀겠다, 누가 좀 더 가깝겠다 하는 판단은 하실 수 있겠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네. 정치적인 용어다. 뭐 정치판을 좀 읽는 분들은 그것에 더 깊은 의미도 이해하셨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제가 들리는데 결국 그 적통이라는 것이 친문 후보를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른바 친문, 뭐 비문, 주류, 비주류 이렇게 나눴을 때 결국 친문 후보를 옹립하는 것으로 적통을 얘기하는 건 아니냐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요. 네, 요컨대 그것 또한 국민들이 판단하실 일이죠. 내가 그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썩 환영받을 것인가. 그런데 그런 그 말을 통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더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경쟁적으로 그런 노력을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예비후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쪽 얘기를 좀 넘어가 보죠.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는 이 후보께서 TV토론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윤 전 총장이 붕괴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 오래 버티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붕괴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예, 어떻게 그 말을 썼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는 겁니까? 네, 크지요. 우선 장모 님께서 그동안에 무혐의로 여러 해 버티시다가 이번에 법정 구속까지 되셨는데요. 예. 그건 꽤 크다고 봐야죠. 네. 치명타가 될 거라고 보세요. 뭔가의 시작이다. 뭔가의 시작이다. 네. 장모님의 법정 구속은 뭔가의 시작일 뿐이다. 네. 더 큰 것들이 줄줄이 기다릴 것이다. 뭐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이런 입장 내놓으면서 장모님은 장모님이고 나는 나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뭐 이준석 대표도 우리나라 연좌제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예. 미국에서도 보면 대통령의 가족을 퍼스트 패밀리라 해서 결코 대통령과 분리해서 보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은 퍼스트 레이디라 부르고 대통령의 딸은 퍼스트 도터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가족은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져야죠. 연좌제 아니니까 남이다? 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장모 혹은 지금 뭐 수사를 받고 있는 부인의 문제까지 걸린다면 네. 그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 거기에 뭐 입김을 넣었냐 안 넣었냐를 떠나서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판단하시게 될 것이고 대통령의 가족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인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예. 네,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국민들께서. 아하.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다 하면서 친중 문제로 정치인 활동 제약하는 건 그건 민주당에서도 거부해 오지 않았느냐. 민주당도 가족들 문제 불거졌을 때 뭐 노무현 대통령 가족 이야기, 부인 이야기로 공격할 때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거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죠. 장인 어른이 어떻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내와 헤어지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셨죠? 연좌제가 아니란 말에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당연히 그 판단을 하는 것이죠, 국민들이. 네. 그 이야기는 연좌제는 아니지만 가족과 정치인이 한 패밀리, 특히 대통령은 퍼스트 패밀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대신 국민들이 그걸 판단하시는 문제다? 연좌제라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거나 사회적으로 그것 때문에 차별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의 가족은 특별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허스트 패밀리라 그래서 네. 가족에 대해서 공적인 지위를 정치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예. 네, 특히 부인에 대해서는 예산까지 나가죠. 예산까지 네, 나간다. 예산까지 지원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네. 경제적인 공동체기도 하고요. 네. 아하. 부인이 지금 뭐 사생활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재판에서까지 만약 유죄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면 그때는 아예 자격 박탈이라고 보세요. 대통령 자격 박탈? 그때는 본인이 중대 결단을 해야죠. 그렇게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플랜 B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같이 뭐 일도 하셨고 네. 정권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플랜 A, 플랜 B의 그런 이전이라고 할까요? 그게 순탄할 수 있을까 정치판에서. 아. 네. 왜 A가 뭐 안 되면은 B 준비해놓고 C 준비해놓고 원래 다 그런 거 그런데 아닌가요? 그것이 어떤 몇 사람 이른바 일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정치판이라는 것은 정글 같은 곳이니까요. 네. 감사원장이 대선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뭐 물론이죠. 말씀을 해 오셨고. 그 감사원과 검찰은 특별히 중립성이 요구되는 곳인데 그 수장이었던 분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중립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낳게 한 것이죠. 자, 이낙연 예비후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하는 날입니다. 자세한 건 유튜브 중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예, 거죠. 예. 몇 시입니까? 10시입니다. 10시. 네. 이낙연 TV? 예. 이낙연 TV. 여러분 거기서 자세한 내용들은 좀 보시면 되겠지만 오늘 나오셨으니까 네. 우선 맛보기로 예. 핵심적인 비전들, 철학들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은 그게 10시 엠바고니까 제가 엠바고를 깨면 안 되지만 예. 예, 그래도 다들 이미 한 번씩 들었던 말씀이니까요. 5대 비전을 제시할 겁니다. 네. 첫째가 신복지, 다 여러 차례 들으신 얘기고요. 둘째가 중산층 경제, 셋째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개헌, 넷째가 연성강국 신외교. 연성강국이란 건 소프트 파워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문화강국. 예, 이 5가지 비전을 제시할 겁니다. 개헌도 들어있네요. 네. 어떤 개헌입니까, 이 개헌은? 제가 일찍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네. 충실하게 하기 위한 예.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30초 남았는데요. 네. 1위 후보인 이재명 지사와의 결정적인 차이를 하나 말하라라고 질문한다면? 그분은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에서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 브랜드인 신복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오늘 공식 출마 선언 10시 잘 하시고요. 네. 저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이낙연 예비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